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자은행 교육 네 번째 시간,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주제는 꿈과 목표라는 주제로 시작할 것이고요. 먼저 시작기도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주님, 저희는 이 자리에 지금 부모로부터 해방, 자녀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은 한 가지 목적, 자녀들이 행복하고 당신 안에서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 안에 한 가족으로 자녀와 부모 전혀 문제 없이 또 다른 당신께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목적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에게 지혜로움을 내려주시어 이 시간들이 당신께서 맡겨주신 저의 자녀들을 위한 시간, 그리고 나의 성장하는 그런 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는 은행동 성당에서 부자 은행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원래는 네 번째 시간이 아니라 9번째 시간이었죠. 다른 상황 때문에 시간이 바뀌면서 지금 네 번째 시간,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맡은 저는 이환웅 그레고리오입니다. 간단히 저희 소개를 하자면요. 전문 강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예 강사가 아닌 사람도 아닌 거고요. 비전 MSC라는 의료기 업체를 운영하면서 3P 자기경영연구소 소속으로 자기개발, 셀프 리더십, 초등학생 제외한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부모, 자녀 등등을 강의를 같이 다수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다른 교회나 직장인들, 학생들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 자리에 쓸 정도로 잘하진 않았습니다. 과거로 들어가면은 지금 사진이 좀 떨리는데 2007년 제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작정 뭔가 잘해보겠다고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죠. 집도 대출받고 거의 집도 날아갈 뻔했고요. 저희 집사람 퇴직금까지 제가 다 끌어다 썼고요. 하여튼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할 수 있었던 것은 태왕사신계라고 혹시 보셨나요?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였는데 아침에 TV를 보면 시작하면은 태왕사신기 1화를 합니다. 그리고 2회, 3회, 4회. 다음 날 보니까 한 시리즈가 하나 끝나고 나니까 하루에 2편씩 해주더라고요. 시리즈가 또 끝나니까 하루에 4편씩 해주더라고요. 그것을 거의 3번을 다 보면서, 이 말은 뭐냐면은 제가 할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할 일 없이 집에서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뭘 하지 고민만 하다가 TV만 보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2008년도에 제가 그래도 나름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삼성전자 서비스의 엔지니어로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분당 서울대병원에 스카웃돼서 병원에서도 잠깐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업을 해보자 했다가 꼴쫄딱 말아먹었 다음에
그냥 집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마침 2008년도에 우연한 기회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자격증, 의공기사라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생기면서 그래, 내가 해왔던 기술들, 그리고 또 병원에서 했던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이것을 한번 해보자. 병원에서 뭔가를 해보자. 라고 해서 거의 4개월을 대학생들이 4년 공부하고 시험 준비로 또 방학이나 그렇게 해서 4, 5년을 준비해서 딸 수 있었던 자격증을 저는 무조건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3개월 만에 이 자격증을 따냅니다. 그때부터 뭔가 방향과 의욕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10년까지 하나하나 자격증들을 따가기 시작했고요. 10개 전문 자격증, 지금은 13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방황을 하는 중에 그래, 이게 나한테 기회라고 한다면은 내가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방향을 잡고 그 길로 나아가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체계화 시켜준 것이 2012년도에 3P 자기경영연구소라는 곳에서의 8시간 교육, 그 다음 16시간짜리 교육, 그래, 이게 나의 삶을 뭔가 바꿔주고 있네 해서 3개월간의 코치 과정,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 나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거의 10개월짜리 3P 마스터 코치 강사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것을 거의 처음부터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과정으로 이 3P 자기경영연구소에서의 마스터 코치 과정을 수료했고요. 그 덕에 사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3P 자기경영연구소에서가 제가 그 자기경영연구소 소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과정이냐 설명드리면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정리를 해주는 툴입니다. 기록관리, 시간관리, 목표관리, 지식, 독서, 건강, 재정 등등. 여기에 뭔가 한 가지는 빠졌죠. 신앙입니다. 신앙은 왜냐?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해주고 체계화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바로 3P 자기경영연구소에서는 진행하는 강의고요. 오늘 이 시간 또한 이 과정 안에서의 저희가 필요한 것들만 제가 발췌해서 같이 여기 계신 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들의 발견과 융합을 통하여 의료계의 기술 혁신과 최고의 의료공학 기술을 지원하고 환자들의 치유 행위를 돕는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비전 MSC라는 회사의 대표로서 지금 대학병원들 메인으로는 이제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제가 3P 자기경영연구소 소속 강사로 이후로 다양한 강의를 하는데 자기경영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강의 말고도 제 스스로 동네에서 그 집 근처에서 그냥 재능 기부식으로 해서 연초에 가끔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가 2014년 1월 달에 7가지 전략 워크숍이라 해서 방금 전에 보셨던 그런 과정들을 8시간, 16시간들을 좀 압축시켜서 진행했던 과정이 있는데요. 몇 분 안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강의장을 넓히기도 했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참석하신 분들 중에 자세히 보셔야 될 겁니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찾으셨나요? 네. 찾으신 분이 계시네요. 지금과 너무 다르시죠? 은행동 성담 주인 신부이신 최인각 신부님께서 제가 초대한 것도 아니고 저를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강의에 와주셨습니다. 그때 인연으로 가끔 저를
강의 설 자리에 찾아주시고 연락 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리고 결국 이 자리까지 저를 불러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고 강사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처럼 여기는 제 역할 중 하나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막내 세례식 때 시부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성당인데요. 아이를 세례식 끝나고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의미로 제대 위에 올려놓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멋모르는 저희 두 아이들은 그냥 마냥 웃고만 있죠. 저에게 처음부터 아이들이 계획했던 그 아이들이 아닙니다. 저한테 세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은총이자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내의 그 태명은 은총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첫째, 둘째, 연년생에다가 전부 다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봐주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셋째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주시더라고요. 은총을 저희들이 내려주셔서 다시 제가 봉헌하겠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바치긴 했지만 본인의 선택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어찌 될지는 기대와 걱정과 믿음과 사랑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입니다. 지금 철쭉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죠. 딱 이때쯤 항상 저희가 어머님과 함께 사진 찍으러 가는 철쭉 동산인데 제가 아직도 가장 사랑스럽게 여기는 사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냥 바라는 보고 있지만 불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주 나름 행복한 표정입니다. 막내가 뚱하잖아요. 원체 저 표정입니다. 저게 나 좋아 라는 표정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먼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가세요? 화장실 가시기도 하시고 물을 마시시죠. 저는 밥질 준비를 하러 싱크대 앞으로 갑니다. 싱크대 앞에 가면은 바로 저렇게 저희 아파트 베란다 창문 앞에 저렇게 보여지는 광경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성모님 있고 기도문이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여기도 또 하나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너무 밝아서 흐려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분당 성루카 성당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성당 마당이 보이고 성당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보이는 성당 말고 옆에 있는 동천동 성당 구역으로 교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미사를 갑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정말 어디서든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며 성당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있는 기도문을 같이 혼자서 같이는 아니고요. 집사람이 일어나면 같이지만 보통 저 혼자 속으로라도 기도를 합니다. 바로 오늘 그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를 이어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십자가를 그려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녀의 오늘 하루를 당신께 맡겨드리니 이 아이를 지켜주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원해서 저희 부부가 정말 어디서 속된 말로 만들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 가정에게 보내주신 선물과도 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 기도를 잊지 않고 합니다. 첫째 아이 천영성치입니다. 효주 아내수고요. 둘째 대철 베드로입니다. 셋째 대건 안드리아입니다.
모두 다 한국 성인들의 세례명을 땄고요. 전부 다 신앙의 선조들,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앙을 잃지 말고 바르게 신앙 안에서 살아달라는 의미로 모두 다 한국 성인의 세례명을 지어줬습니다. 이 귀한 아이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아이들을 저희 부부는 일반 아이들처럼, 그렇다고 일반 아이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그런 루트의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런 삶을 살게 해주고도 싶었으나 큰아이가 4학년 때, 막내는 1학년 딱 입학하고 나서네요. 4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학교에서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데 다른 아이한테 방해되니까 질문하지 말라라고 꾸지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계기가 돼서 과감하게 세 아이를 모두 일반 공교육에서 나오게 됐고요. 한 달 동안에 찾아본 끝에 아리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집 근처에서 찾게 됩니다. 이 학교가 굉장히 유명하고 신앙적으로 대단하고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저희들의 가치관, 이 아이들의 타고난 성향에 맞춰서 본인들의 사명, 소명을, 본인들의 꿈을 찾아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공부가 아니라 아이들의 정말 행복을 위해서 그 방향을 찾아준 학교를 찾았던 것이 이 아리 학교였고요. 첫 번째 입학식입니다. 이 사진 자체가, 장면이. 아이는 10명입니다. 10명 중에, 전교생 10명 중에 저희 아이는 3명입니다.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학교 그 교장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냥 돈만 있으면 보내주는 학교가 아니고요. 면담하고 아이들의 성향과 부모의 성향이 맞았기 때문에, 지향점이 맞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학교입니다. 그 덕에 저희 아이들은 전부 다 검정고시를 치릅니다.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큰아이 검정고시 때 항상 제가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줍니다. 집 근처가 아니라서 사실 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같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자랐던, 책을 좋아하고 문학소녀였던, 그리고 뭔가 꿈이 많았고 글쓰기를 좋아했던 이 아이는 재작년에 4학년 졸업하기 전에 영국, 스페인, 로마 등등, 기타 등등, 지금 제가 아예 구글 맵을 캡처를 해갖고 왔습니다. 성지순례 겸 로마, 프랑스,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면서 공부도 했겠지만, 언어 공부도 했겠지만, 한 가지 제가 당부를 한 게 있었습니다. 보면서 네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때 필요한 그런 지혜를, 그리고 사람들을 보고 너의 꿈을 찾아오고 그 사람들의 꿈과 공유를 하면서 너희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본인이 떠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냈습니다. 신나게 성당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진도 찍어줬고요. 이 아이는 졸업반 끝 무렵에 이제 교육자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교생 실습을, 한 달간의 교생 실습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입니다. 이 아이는 졸업을 했고요. 효주 안에 쓴 장애 졸업을 했고요. 지난주에 저와 함께 같이 저 대전까지 가서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사실 이 면접이 제가 어디에 합격했는지도, 어디 면접을 보는지도 모르겠지만 본인이 찾아서 서류 전형 넣고 해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기업이래요. 사실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라는 곳이, 저는 모르겠는데 말로는 KT와 비슷한 그 정도급은 아니겠지만 유명한 공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준비해서 그래도 인턴에 합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름 직장이라고 본인이 자부하고 있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옷 사라고 50만 원을 주셨대요. 그 순간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숙박비 내놔. 웃으시는 분은 신부님의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실 겁니다. 자녀가 크면 독립하게 되면 대학금 등록금은 내주지만 그 외부터는 숙박료를 받아라. 50만 원 받았다고 좋아하길래 바로 내놔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 효주 안에서는 정말 저희가 태명으로 환이라고 불렀을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주신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나름 잘 키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다는 의미로 제가 할머니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자라고 하기도 전에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요. 자기 엄마가 저희 집사람이 후리지아를 좋아한다는 거 알고서 작은 후리지아를 한 단을 사서 어머니께 드리면서 저희 집에 있는 예수님과 성모상 앞에 봉헌을 하더라고요. 나름 잘 키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실수했네요. 제가 키운 것이 아니죠. 나름 주님께서 주신 이 아이를 아직은 잘 보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번째 아들도 검정고시를 받고요. 재작년에 3년 전이네요. 이젠 군대 가기 전에 이 아이는 의료 IT 컴퓨터를 좋아합니다. 컴퓨터를 좋아해서 미국에 있는 어떤 우연찮게 그런 그 기업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2달 갈 기회가 있었는데 마침 감사하게도 4명 중에 1명으로 뽑혀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군대를 지원해서 작년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학년에 복학을 했고요. 셋째까지도 이제 검정고시를 끝냈습니다. 이 아이는 아까 처음에 들어갔던 아리학교라는 대안학교, 코로나 때문에 그 학교에 더 이상 다닐 수 없었던 상황이라서 큰애, 둘째와 다르게 막내는 졸업장조차도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여기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꿈드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하고 거기서 종료식, 졸업식 겸 그것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24년도에 이렇게 졸업을 했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봉헌했던 이 아이는 아직 저희 품에 있습니다. 작년에 자기가 좋아하는 보건계열 쪽으로 물리치료학과에 지원해서 지금은 기숙사에 있습니다. 세 아이 모두가 사실 저희가 바랬던 부분들을 너는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단지 원칙은 하나 있습니다. 네가 다치지 말고 남도 다치게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건 다 해봐라. 실패를 하더라도 좋다. 오히려 지금 성공하지 말고 실패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인드로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사실 저는 아직도 두려움 반, 믿음 반입니다. 두려움은 잘 모르니까요. 아직 이 아이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자녀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서 생겨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저는 믿음을 더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주제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해방입니다. 먼저 이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불안이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것들이 뭔지 한번 볼까 합니다. 성적 맞나요? 두려우신가요? 또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이미 다 자녀가 다 크신 분들도 계십니다.
내 손자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할 때 자녀가 아닌 손자의 미래에 대한 불안, 아직 어린 학생들은 성적일 수 있겠고요. 진로일 수 있겠고요. 대학 이후에 뭐가 있죠? 또 취업, 어느 회사 가야 되지? 내가 직장을 잘 다닐 수 있을까? 그 다음 뭘까요? 결혼,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지? 어떤 사위가 들어오지? 그 다음은 얼만큼 내가 여유 있게 살지? 사실 이 두려움, 이러한 문제들은 자녀에 대한 불안일 수 있지만 나의 불안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불안 아닌가요? 벌써 이것을 다 해결하신 분들은 나는 걱정 없어 라고 웃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잠 못 들게 하는 것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적과 입시,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많이들 TV에서 보시죠. 많이들 주변에서 들으실 겁니다. 성적, 아이들 공부, 학원. 제가 분당에 살 때 정자동을 지나가면은 밤 10시, 11시쯤에는 그 8차선 대로가 있는데 8차선 대로에 3차로가 다 막힙니다. 왜요? 학원 가거든요. 10시, 11시 되면은 택시 기사님들도 잘 안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말씀하십니다. 저 아이들 저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될까? 근데 이게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이라면 많이들 고민하시는 걱정거리죠.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강력한 불안의 원인입니다. 얼마 전에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초등생인데 의대 준비만을 벌써 들어간대요. 지금 재작년부터 의대 많이 자리도 늘어나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초등생부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 점수, 과학 점수, 남들은 벌써 고등수학 끝냈다더라. 저희 다 큰 아이들은 중등수학도 잘 몰라요. 학원도 뭐 수학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악기 다룰 줄은 압니다. 그림 그릴 줄은 압니다. 그래서 사실 저런 내용을 봤을 때 저조차도 낯설었어요. 하지만 제가 다른 학교, 코로나 전에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저희 강사들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가서 들어보면은 초중고학생들도 많이 벌써 힘들어 하더라고요. 대학생, 취준생들을 만납니다. 그들도 불안해 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가 불안해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성적 때문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약 64.8%가 경쟁 교육과 대학 입시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불안 1순위 원인은 자녀가 받는 성적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이는 곧 부모의 불안으로 직결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엄마 아빠가 불안하면은 자녀들이 불안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이 먼저 나갈 때 인사를 해줍니다. 저희 집사람이 나갈 때 인사를 해줍니다. 일부러라도 저도 졸려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돌아올 때 힘내라고 또 인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안아줍니다.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도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있으니까요. 진로와 직업, 성적, 입시에 대해서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났고 지나갔기 때문에 좀 덜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직도 저도 불안합니다. 특히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컴퓨터 공학 프로그래머가 되고 게이머가 되고 싶어 하는데 지금 AI 시대잖아요. 제가 한마디 하죠. 야, AI가 다 만들어주던데, 지민이가 다 알아서 해주던데, 지민이 아시죠? 네, 제미나이. 저희 집에서는 지민이로 통합니다. 챗GPT가 다 알아서 해주던데, 그것을
살짝 걱정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스스로 이 아이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AI를 그것들을 지민이를 활용해서 본인이 게임을 만드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취업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고요. 이런 AI 등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있기 때문에 불안감으로 내가 불안하고 아이를 불안감에 떠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알고서 그래,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지? 어떻게 피해갈 수가 있지? 어떤 다른 방법이 있지? 라는 것을 같이 고민해 주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십니다. 지금 시키는 공부가 10년 후에도 써먹을 수 있을까? 쓸모 없어지면 어떡하지? 제가 답을 드릴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10년 뒤에 쓸 일이 없습니다. 왜? 너무 빨리 바뀌고 있거든요. 10년 뒤가 아니라 지금 배우는 공부는 당장 내년, 5년이 아니라 내년, 후년에도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지금 아는 지식이 당장 26년, 지금 26년이잖아요. 27년에는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지금 불안감일까요?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내년에 필요한 거를 준비를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공감하시나요? 급변하는 사회에 정말 지금 이 세대는 이 시대에 가끔 뉴스에서도 나오고 논평에서도 가끔 나오는 얘기더라고요. 경제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불안감. 결국 뭐냐?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나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의 세대는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에 대한 보답을 받잖아요. 그 전 시대 어르신들은 열심히 땅을 파면은 땅에서 뭔가 나오잖아요. 보답을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아이들은, 지금 이 세대는 열심히는 하는데 조부모 세대, 그리고 여기 계신 부모님 세대에서 얻었던 것만큼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경제적 불확실성,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불안, 높은 집값, 취업난, 부모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완벽하길 원하는, 더 완벽한 스펙을 찾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많은 걸 해야 되고 해외도 갔다 와야 되고 과외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아이에 대한 미래의 불안감이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작 이 불안은 저희가 가질 것이 아니라 저희 몫이 아니라 함께 아이와 나눠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불안감들이 정말 자녀의 미래 때문인가요? 아니면 남들만큼 내가 우리 아이에게 남들만큼 해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미안함과 두려움 때문인가요?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될 듯합니다. 부모의 불안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갑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반대로 말해서 부모의 행복은 자녀에게 행복감을 안겨줍니다. 오히려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면 불안에 떨면 좋겠어요? 행복하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더라도 행복하게 할 때 더 잘 됩니다. 뭔가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더라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즐겁게 나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뭔가 할 때와 아침부터 딱 나갔는데 똥 밟았어. 엘리베이터 딱 탔더니 담배 피는 아저씨가 나보고 막 시비 걸어. 그때와 기분 좋게 엄마의 또는 자녀의 포옹을 안고 출근했을 때 그 상황은 분명 다릅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침 7시 반에 출근을 합니다. 저는 먼저 보내주고 한 8시쯤 제가 출근을 합니다. 저희 집이 20층인데요.
거의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출근할 때 저 그냥 사실 맨발로 저희 집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면은 제가 문 열고 나와서 서로 마주 봅니다. 같이 인사를 합니다. 이거 시부님께서 잘 하시는 건데요. 사랑합니다. 이게 저희들의 아침 인사입니다. 이 한마디, 사랑합니다 한마디와 이 자세 한마디에 남들 보면 웃죠. 사실 저는 어떨 때는 잠옷바람일 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서로 출근하는 사람과 곧 출근할 저는 그나마 웃으면서 행복으로. 근데 그렇게 행복함으로 깨우는 저희 아이들, 일하는 아이들에게 똑같이 안아주고 나눠줍니다. 반대로 불안은 자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안감을 갖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뭘까요? 성공하길 바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성공이 뭔가를 한번 또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성공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저희가 불안감을 가졌던 것들 그대로 가져와 보면요. 성적, 내신이 1등급 최고죠. 진로, 아직도 서울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고요? 그러니까 의대가 지원되면서 서울대보다는 의대가 있는 다른 곳들이 더 유명해지고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세대는 아직은 서울대잖아요. 서울대, 그리고 미국에서는 하버드대, 그런 데 가면 최고라고 보겠죠.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나의 손주가 저렇게 가면 진학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취업,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막 부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저희 집사람도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도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 회사 직원들도 다 얘기합니다. 왜 성과급이 엄청나다고. 취업을 하려면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기준치를 굉장히 높게 잡습니다. 결혼, 돈 많고 착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말 잘 듣고 순하고 그런 며느리 오면 참 좋으시겠죠. 그런 사위 들어오면 좋으시겠죠. 내 아이를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내 아이를 그렇게 행복하고 멋있고 잘생기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경제력,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에게서 너의 부자의 기준은 뭐니? 너 백화점 가서 라벨 보지 않고 이마트 아니에요. 백화점 가서 라벨 보지 않고 그냥 나 저거 주세요 벗겨오는 게 부자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집 10채, 열채는 너무 많나요? 집 2채, 3채, 집 많은 것. 근데 이게 누구의 기준이죠? 자녀의 행복인가요? 부모의 행복인가요? 자녀가 이렇게 성공하면 참 좋겠죠. 다 만족하면 좋을 겁니다. 누가 좋은 거죠? 성적도 1등급이고 서울대 진학해서 삼성 하이닉스 들어가서 대기업 정말 잘 들어서 임원까지 달고 결혼도 멋있게 하고 부의 상징인 차도 3대 갖고 있고 아파트 고급 빌라 등등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이 행복할까요?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저 모든 것을 다 갖고도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누가요? 부모가 아니라 자녀들이. 행복하면은 나도 행복하잖아요. 자녀들의 행복은 저의 행복이잖아요. 근데 자녀는 누구의 소유예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저 또한 저희 세 아이들을 그런 생각으로 안고 있습니다. 하느님, 당신께서 주신 저희 아이들 당신께 돌려드릴 때까지 올바르게 당신 신앙 안에서 그르치지 않고 올바르게 당신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꼭 안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실까요?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귀한 아이들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 아이를 안고 품고 주머니에 쏙 넣고가 아니라 믿고 사랑하고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의 성향 다 다릅니다. 그 아이들의 그냥 그 믿음, 성향, 마음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자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쏠린 시선을 오히려 거꾸로 우리 아이 잘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가족에게,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나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자녀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행복과 성장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왜요?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을 합니다. 내가 너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가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보고 따라합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밥상에 앉아서 다리 딱 꼬고 턱 깨고 밥을 먹으면 아이들도 딴짓을 합니다. 정말 간단한 밥상머리 교육이잖아요. 내가 행복하고 즐거우면 아이들도 행복하고 즐거워합니다. 너는 사랑받는 하느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시켜줘야 됩니다. 항상 안아주고 기도하면서 너희 누구야, 나 아이야, 너는 하느님의 자녀이니 항상 신앙 잃지 않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감사하자. 너는 하느님께 사랑하신단다. 그것을 알려주고 본인이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의 생각 훈련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알보시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고, 고쳐줍니다. 첫 번째 게 뭐예요?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알려줍니다. 내가 아는 것을 자녀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해, 시키야가 아니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고, 밥 먹을 땐 이렇게 먹는 거고, 기도할 땐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래, 해보자. 난 널 믿어. 아이야, 난 널 믿으니까 한번 해보자. 실패해도 괜찮아. 너 해봐. 그리고 나서 다른 그릇된 것만 고쳐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알보시고입니다. 어떤 걸 알보시고 해볼까요? 기도하는 방법 할 수 있죠. 기도하는 거 오히려 더 쉽잖아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시므니께서 빡세게, 자녀 앞에서 볼 때는 빡세게 경건하게 무릎 꿇고 촛불 켜고 해야 아이들이 보면서 그거 난 똑같이 못하다 하더라도 기도한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저는 아직도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어머님처럼. 저희 어머님은 항상 안방에 촛불, 아직도 하고 계세요. 촛불과 저희들 가족들 사진, 손주들 사진 갖다 놓고 묵주기도를 하십니다. 성경책을 보십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아직도 생각하고 머리에 기억하면서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법 아이한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단다. 말이 필요 없죠. 고쳐줄 것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적으로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됩니다. 사랑하는 방법 더 쉽죠. 어려운가요? 엄마 아빠가 서로 안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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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아이들은 오히려 또 따라옵니다. 퇴근하는 배우자를 수고했습니다 안아주면은 있던 아이들이 와서 같이 덩달아서 수고해서 안아줍니다. 서로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은 더 가르쳐 줄 게 없죠. 보여주면 됩니다. 공부하는 법, 어떤 분들은 공부하는 법 알려주는 게 어렵다고 하세요. 나 공부 못했거든. 난 학교 안 다녔거든. 난 수능, 정석 그런 거 모르거든. 그래서 학원을 보내버려요. 공부하는 법도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희 성경 공부하잖아요. 필서 하시잖아요. 그것을 방에서 안방 가서 몰래 하지 마시고요. 시모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대놓고 크게 나와서 보이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성당에 와서 강론 말씀 들을 때, 또 성당에 앉을 때 성인 미사, 와이 미사 나눠질 때 말고 가족 미사나 따로 같이 올 때 있으시잖아요. 성당 맨 앞으로 오세요. 예수님과 가깝게 앉으세요. 신앙교육 공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 대로 주보이더라도 쓰려고 한번 해보세요. 자녀가 볼 때 최소한. 그리고 이런 자리, 성당 미사 말고더라도 어딘 뭐 학업 세미나든 다른 공부 그런 강의를 갔을 때 자녀랑 함께 가세요. 그리고 너 이거 들어. 너 앞에 앉아. 난 뒤에 앉을게가 아니라요. 어머님, 아버님이 먼저, 부모님이 먼저 앞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공부하는, 필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공부를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보고 크고 자라고 성장하고 배웁니다. 그게 알보시고입니다. 근데 이건 어떨까요? 미래를 준비하는 법.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는 없을 듯합니다. 나는 미래가 끝났어. 나는 결혼도 했고 다 끝났어. 너만 잘 키우면 돼. 이게 나의 미래야. 아니시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또 다른 대안을 찾아서 더 아이의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오셨잖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소속되어 있는 3P 자기경영연구소에서 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 아시나요? 2002년도에 엄청나게 뜨거웠죠? 저는 반만 뜨거웠습니다. 제가 학교를 중퇴했던 그때거든요. 4강 진출 딱 할 때 저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때의 그 열광, 그 분위기는 잊을 수 없죠. 꿈은 이루어진다. 4강 진출했잖아요. 우승이 꿈이었지만 4강까지 갔습니다. 성공한 3%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3%는 다른 나머지 97%보다 연봉을 10배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차이는 단지 종이 위에 적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하버드대에서 연구한 결과예요. 단 3%만이 다른 사람의 97%의 10배 더 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엄청 큽니다. 그럼 나도, 나의 자녀도, 우리 가족도, 가정도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그 방법이 아주 쉽네요. 종이 위에 적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3%에 해당됐다는 겁니다. 영어죠? 제가 영어 발음이 약합니다. 그냥 한글로 바로 보겠습니다. 너의 미래를 설계하되 펜으로 하라. 생각으로, 머리로, 그냥 눈으로 말고요. 펜으로 적어서 기록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나의 자녀와 가족과 뭘 나누고 싶은지를
적으라는 거예요. 미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명문화 딱 볼 수 있게 글로 남기라는 겁니다. 글씨를 잘 쓰든 상관없어요. 저는 참고로 악필입니다. 영국 버미먼대 린 데이비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의식은 분명한 목적을 갖기 전에는 목표 달성을 향해 움직이지 않는다. 목표를 설정할 때 성공은 이미 시작되는 것이다. 목표를 설정한 순간 스위치가 켜지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성취하려는 힘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정신적 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암은 아프잖아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정신적 암도 사람을 죽입니다. 인생과 비즈니스 목표가 없을 때 정신적 암이 생긴다라고 해요. 하버드 대학에는 낙제생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때에 10명의 낙제생 중에 한국인 9명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정말 한국에서는 서울대, 미국에서는 하버드대 가야지. 그래서 하버드 너 공부해 하버드대 가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거야. 성공하는 거야 라고 하버드대는 진행을 했으나 하버드대는 공부만 머리 좋다고 그냥 뽑아주거나 졸업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정말 본인만의 중심이 잡혀있고 목표 꿈이 있어서 본인이 해야 될 그것을 해 나갈 때 졸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공부만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한국 학생들은 공부 머리만 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꿈과 목표가 불확실할 때 2004년 대학 수능시험 때 이런 일도 있었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꿈과 목표가 없다면 바로 거의 최근 일이죠. 시험 부담에 인생의 목표가 이 아이들한테 인생의 미래가 뭐였나요? 수능이었던 거예요. 수능이다 보니까 시험 망쳤네. 어떡해. 엄마 실망할 텐데. 나 안 돼. 큰일 났어. 대학 못 가. 내신 1등급 못 맞아. 우리의 자녀의 미래의 꿈이 수능이길 바라세요? 대학이길 바라세요? 취업이길 바라세요? 아니잖아요. 잘 살기를 행복하고 신앙 하느님 안에서 잘 살다가 성과정 이루는 것이 목표 여러분들 바람이시잖아요. 잘 되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꿈과 목표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존 고다드의 종이위의 꿈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이 이미 좀 돌아가셨는데 2013년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127개의 인생 목표를 글로 하나하나 적어서 책으로 내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작정하고 강사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그냥 밥 먹다가 말고 갑자기 문득 생각나서 하나씩 적어본 거예요. 뭐를?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탐험할 장소, 등반할 산들, 가보고 싶은 곳들, 이집트 나일강, 아마존강 등등 배워야 할 것들, 사진 촬영하고 싶은 거, 여행할 곳들, 북극, 남극. 여기 보면은 까만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거고요. 빨간 것들은 돌아가시 전까지 다 해낸 겁니다. 수영해볼 장소, 나이카라 호수, 해낼 일들 쭉쭉쭉쭉 스킨스쿠 다이빙으로 12m 해저로 내려가 2분 동안 호흡 참고 있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프리다이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프리다이빙 좀 하는데 이 당시에 이런 다이빙으로 거의 장비, 복장 거의 없이 저걸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적었고 해내셨대요. 낙하산 타고 뛰어내기 등등. 이렇게 작정하고 쓴 것이 아니고요. 그냥 밥 먹다가 내가 이대로는 하면 안 되겠다. 해보고 싶었던 걸 하나하나 적었고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것도 있어요. 독서에게서 독배내기.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볼 때마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도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해보고 싶었다 봅니다. 근데 그걸 또 해내셨네요. 이런 꿈들을 하나하나 적은 것들이 저도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적어 나가고 있고요. 해낸 것도 있고 아직 못한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근데 하고는 싶습니다.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 제 로망 중에 하나 있는데,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3년 전에 무릎이 아파서 저희 병원 갔더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썼잖아요. 앞으로는 자전거 타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출퇴근할 때 자전거를 이용했었는데, 그 이후로 싱싱이 퀵보드를 탑니다. 그래도 이 꿈은 저의 꿈이기 때문에 아직은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를 원래는 저희 집사람이랑 작년에 계획을 한 게 있었어요. 올 4월 말에 집사람 휴가를 좀 길게 내서 산티아고 성지순례를 가자. 걸어서든 자전거를 타서든 가자 라고 해서, 그러면 이번에 전국 일주 말고 자전거 타고 산티아고를 한번 가볼까? 라고 했지만 그 플랜도 사실 좀 뒤로 미뤄졌습니다. 온가족 크루즈 여행하기, 부모님이랑 가끔 여행을 가면은 조그만 조각배 타고서, 나룻배 같은 거 타고서 이제 아이들하고 다녔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럭셔리하게 크루즈를 한번 타보고자. 근데 좀 서둘러야 될 듯합니다. 부모님 연세가 있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기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계속 이걸 검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날짜와 저희 날짜가 잡기 위해서. 왜요? 언젠가는 뭐 타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희 꿈은 부모님과 함께입니다. 제가 예전에 적어놨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고 목표를 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개 중에 이 14개 했기 때문에 한 6개 남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자격증을 딴 이유 중에 하나도 아까 알보시고 자녀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보여주고자, 아빠도 공부하니까 너도 공부해라 가 아니라, 제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같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저만의 꿈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싫어합니다. 2100년이면 저희 나이가, 제가 75년생이기 때문에 125살이에요. 야, 너랑 그때까지 살아야 되냐라고 저희 집사람 싫어하지만 저의 바람입니다. 두 손 꼭 잡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서재안의 도서관 집을 책장으로 좀 도배를 하고 싶었어요. 집은 작지만 그래도 작게 남아, 저희 집엔 TV가 없거든요. 벽을 책으로 좀 둘러싸고 있습니다. 1년에 1억씩 나오는 통장, 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그냥 일하지 않고도 그냥 다니면서 봉사하고 여행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꿈도 있고요. 오피스텔 세 채, 이것도 어떻게 하니까 되긴 했더라고요. 근데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그 월세보다는 나가는 대출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가지실 때는 명확하게 하셔야 되세요. 대출금 없이 오피스텔 세 채 사기. 예, 숫자만 맞추다 보니까 대출금이 좀 힘듭니다. 명확하게 쓰셔야 돼요. 코타키나발루 여행 갔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기 별장을 하나 지어서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별장 갖고 싶었고요. 수영장 딸리 2층 정원집, 저희 아이들이 같이 원하는 집이에요. 저희 꿈만이 아니라 가족이 같이 원하는 꿈을 한번 적어봤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런 것, 사실 제가 이걸 적을 때는 거의 이거 되겠어? 내가 살면서 되겠어? 라고 했으나 되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을 듯 합니다. 제트스키도 갖고 싶고요. 개인 전용 헬리콥터 곧 나오겠죠. 제가 홍콩으로 출장을 자주 갔는데, 홍콩이 멋있는, 홍콩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서 바라보면은 여러 많은 빌딩들이 있는데 다들 소니, 삼성전자 다 회사 이름이 써 있어요. 딱 하나만 빈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 빌딩으로 가고 싶어서 제가 여기다 딱 낙서를 해놨어요. 비전 MSC. 언젠가는 제 빌딩을 가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들 한번 가보고 싶으시죠?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싶고요. 유럽 여행이 제 꿈인데, 이것을 저희 딸내미가, 효주아네스가 대신 이루어졌습니다. 사진으로요. 그래도 언젠가는 산티아고를 저는 집사람이랑 같이 가고 싶은 꿈이 있고요. 노후가 풍요로운 성공한 3%의 삶, 그리고 자사전도 갖고 싶고요. 존경받는 사업가, 강사, 자상하고 엄한 아버지, 사랑 주고 사랑받는
남편으로서, 그리고 저의 지식, 자녀, 그리고 저의 건강을 나눠주기 위해서 장기기증, 시신기증은 벌써 해놨고요. 헌혈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뭐 비행기 한 번 타고 오면 안 되고요. 뭐 시술 받으면 안 되고 그래서 목표가 1000번인데 아직 800. 오늘 지난번 할 때까지 194번을 했더라고요. 아직 이만큼 남았습니다. 더 건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의 꿈을 다른 청년들과 공유하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이것을 한 번에 보는 것이 바로 드림북이죠. 한 장에 크게 적어서 내가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목표들, 꿈들을 이렇게 적고 그리고 오리고 붙이고 쓰고 보이는 곳에 가족들과 나 혼자 꽁투 이렇게 이거 내 거야, 내 꿈이야, 내 목표야, 나의 희망사항이야 가 아니라 나의 소중한 가족과 가정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같이 여기다가 어린 자녀들은 여기다 같이 덧붙여요. 나도 이거 할래, 나도 이거 할래 덧붙입니다. 큰 자녀들은 보고 흥이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엄마도 꿈을 갖고 있네. 엄마도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이 아니라 뭔가 희망적인 것을 찾고 있네. 아이들도 자녀들도 그것을 분명 바라봅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이렇게 빨래줄로 걸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 할 때, 꿈을 꿀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꿈 리스트하고 적으라고 했더니 자녀 취업, 자녀 뭐 대박 그런 거 말고요. 나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자녀들도 같이 엄마가 옆에서 하니까 같이 해요. 꿈을 키우고 쓰고 그리고 그러면서 나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나의 장래를 생각합니다. 드림보드를 만들면서 그리고 가족과 그걸 공유를 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의 꿈, 경민이의 꿈, 지영이의 꿈, 아빠의 꿈, 엄마의 꿈, 상우의 꿈 같이 나눕니다. 이러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같이 부담 없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아이들에게 꿈을 나누는,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방법을 알보시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수년 전에 공주 여고에 갔을 때 학생들과 작업했던 것들입니다. 아이들은 공부만 한다고요? 꿈을 꿀 줄 모른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가 같이 나눠주지 못하는 것 뿐이지 아이들은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본인의 미래, 장래, 나 이거 하고 싶어. 근데 이걸 들어보면은 단순하게 핸드폰 갖고 싶어, 게임기 갖고 싶어가 아닙니다. 본인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전북 현대 구단주가 되고 싶대요, 이 친구는요. 20대, 30대, 40대, 50대 내가 뭘 하는지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미래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난 지금 학생이라서 10대라서 못하는데 20대 되면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30대 되면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40대, 50대 되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그걸 내재를 하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부모님이 그것을 같이 하고 나눠주고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사명선언서도 쓰고요. 비전도 쓰고요. 이거는 수원 모 본당에서 거의 10주간에 걸쳐서 부모, 자녀가 아닙니다. 그때는 부모의 비전을 위해서 같이 지금 은행동 성대에 사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 했었던 그때 워크숍, 마지막 워크숍으로 본인들이, 어머니들이 작성했던 드림북이에요. 멋있지 않나요? 60년 만에 이뤄진 꿈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나는 나 70대야, 나 80대야, 나는 안 돼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60년 만에 이루어진 꿈, 저희 가족들 사진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저희 어머님이세요. 저희 어머님은 44년생이십니다. 6.25 때 걸치면서 할 수는 있었으나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다른 사촌들을 위해서 본인이 누군가는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데 사촌이 아닌 사촌을 학교 다니게 하고 본인이 학교를 그만두셨다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말씀을 하세요. 어릴 때부터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했다. 초등학교 졸업을 못했다. 본인의 선택이셨지만 항상 아쉬워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어르신들도 검정고시를 보게 도와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2014년도에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졸업을 마치셨습니다. 꿈에 그리던 초등학교. 근데 이걸로 끝일까요? 초등학교 다음에 어디 가야 돼요? 네, 중학교 과정도 마치셨습니다. 평생 나 초등학교 못 나온 것을 안타깝게 하셨는데 초등학교 졸업장 받으셨고요. 중학교 졸업장 받으셨고요. 이 사진은 없지만 글을 잘 쓰셔서 졸업장과 함께 문학상까지 그것도 같이 받으셨어요. 이렇게 지금 저희 어머니가 80살이 넘으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 저희 어머님 연세보다 계신 분도 계시고요. 젊으신 분도 계십니다. 나이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꿈과 나의 미래는 목표는 나이랑 상관없이 내가 꿈꾸는 대로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한 몇 분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네, 있으십니다. 핸드폰을 들어주세요. 이제 문자를 여십니다. 아니면 번호를 먼저 치셔도 되세요. 010-6518-6755. 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번호로 지금까지 보면서 본인들이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아니면 난 이걸 하고 싶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꿈 또는 목표 하고 싶은 거 하나를 저에게 이 번호로 보내시는 겁니다. 나 누구 엄마의 필요 없으세요. 나의 꿈은 이렇게 시작하세요. 나의 꿈은 뭐뭐뭐입니다. 지금 거의 한 15분, 20분 정도 계십니다. 이 핸드폰이 20번 올릴 때까지 제가 기다릴게요. 자, 하나 왔고요. 둘 왔고요. 혹시 전화하시는 건 아니시죠? 네, 전화는 아닙니다. 네, 제 손목이 계속 울리고 있는데, 네, 전화 말고, 네, 신부님 보내주셨고요. 자, 저희에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별똥별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거 아시죠? 지금 별똥별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바램을 적으시는 겁니다. 핸드폰에 박제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들의 꿈이에요.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자녀 것이 아니에요. 난 자녀 결혼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안 되세요.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희망을 박제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손목이 되게 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손주, 자녀, 배우자에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런 꿈이 있어. 특히 오늘은 자녀에 대한 시간이잖아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자녀에게, 손주가 있으신 분 손주에게, 없으신 분들 배우자에게 나 이런 꿈이 있어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끔 들여다보세요.
제 앞에 있는 저 강사 마음에 안 드니까 지워버려야지 라고 하시면 저는 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제 번호는 지우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쓰신 그 목표, 꿈, 그것은 지우지 말고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공정표가 있죠. 순서가 있습니다. 삶의 순서, 여러분들은 어디쯤에 오셨나요?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어디든 순서가 있습니다. 트리비에서는 목표 관리를 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인생 관리를 하는데요. 20대에는 가능성을 찾습니다. 뭔가 계속 노력하고 해보고 도전해보고 실패해보고 배우기도 하지만 실패도 합니다. 30대에서는 그보다 좀 덜 실패를 하겠죠. 그리고 내가 선택했던 그 일에서 전문적으로 더 나아가게 되고요. 40대는 그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전문가로 일을 합니다. 50대는 그 나의 노하우를 가지고 나눠주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고 하는 단계입니다. 60대에서는 이젠 다음 단계,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에 또 다른 도전 목표를 잡고서 다른 목표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나 여기는 없는데 70대 분이 말씀하십니다. 80대 분도 말씀하십니다. 난 끝난 거야? 아니요. 앞에 있는 숫자들을 본인의 오늘 날짜로 바꾸시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20대를 여기 계신 분들이 40대라고 한다면 맨 앞에 숫자를 4로 바꿉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지금부터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감이 아니라 나 이제 시작이야. 뭔가를 할 수 있어. 꿈이라는 것도 적어봤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싶은 목표가 생겼어. 나의 미래가 생겼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감사와 사랑으로 나눈다면 우리 자녀들, 손주들, 배우자, 가족들도 여러분들을 보고서 분명 나도 해볼까? 불안감이 아닌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기대감, 희망, 설레임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목표 방금 말씀드렸던 목표 관리를 하나의 표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최고의 목표는 뭐죠? 저의 최고의 목표는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이 사명을 다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평생 목표, 연간 목표, 단기 목표, 그리고 내가 30대, 40대, 50대에 뭘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올해는 26년에 뭘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번 달, 4월 달에 뭘 할 것이고 이번 주에는 뭘 할 거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뭘 할 거냐에 따라서 내가 설정한 미래는 불안감이 아니라 희망이 되고 성취감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 바인더라고 하는 수첩에 맨 앞장에 있는 제 사명선언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살아있을 땐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제 평생 동안 30대, 40대, 50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설계를 해보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1년 목표, 이번 월간 때 뭘 할지를 나눠보는 겁니다. 위클리 라이트라는 이거 제 수첩에 또 제 수첩을 보여드리는데요. 이번 주제 일정표에 보면은 오른쪽 한 귀퉁이에 이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위클리 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가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죄송해요. 어쨌든 은행동 성당에서 출발해서 제가 부산을 오늘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갈까요? 내비를 찍고 가겠죠? 근데 지금 제가 배가 고파서 저녁을 먹고 가야 됩니다. 한 이따 7시쯤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두워지잖아요. 그럼 밤에 빛이 없기 때문에 라이트를 비추고 가겠죠. 근데 제가 지금 은행동 성당에서 부산까지 어두워, 불빛 쫙 비춰야 되겠어 라고 해서 헤드라이트를 쫙 비춰버린다면은 이건 거의 레저급이죠. 중간에 있는 사람들 눈 다 멀겠죠. 그리고 실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차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부산을 못 가나요? 어두워서 못 가나요? 제 차의 라이트 길이는 10m입니다. 그럼 10m 밝혀서 10m 가면 돼요. 그 다음에는요? 또 가면 돼요. 그 다음에는요? 또 가면 돼요. 가다 보면 톨게이트 나오겠죠? 가다 보면은 얼마 전에 제가 갔던 또 대전도 나오겠죠? 결국 내가 비출 수 있는, 내 차가 비출 수 있는, 나의 시간과 나의 꿈이 비출 수 있는 그만큼만 가다 보면 언젠가 내가 목표한 부산도 가게 되는 것이고요. 전라도 광주도 갈 수 있는 것이고요. 부산을 장기 목표라고 한다면은 대전 톨게이트는 중기, 단기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표한 것을 지금 당장 못 이룬다라는 불안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를 적고 시작을 했다라는 그 희망과 설레임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그 바라보는 느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오는 길에는 못 봤는데 저희 동네에는 이렇게 철쭉들이 많이 피고 있어요. 사실 이거 철쭉 아닙니다. 이거 뭐죠? 네, 튤립이에요. 제가 철쭉 사진을 못 가져와서 예쁘게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아주 빨간 꽃밭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노란 꽃이 하나 불쑥 튀어 올라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빨간 게 좋은데 저거 노란 거는 안 이뻐. 꺾어버려, 잘라버려, 빼버려, 뽑아버려 하세요? 그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세상에 많은 자녀들을 그리고 나를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똑같이 살아가는 아이들 중에 우리 자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자녀가 남들과 다른 노란 튤립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일명 저 튤립을 뭐라고 하냐면요. 왕따 튤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희 자녀가 정말 저렇게 왕따일까요? 다르게 생각하면요. 빨간 꽃밭에 더 예쁜 노란 꽃이 도드라지게 피었네. 너의 꽃밭을 응원하마 한다면은 저 꽃은 힘을 받아서 나만의 노란색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변에 영향을 줘서 오히려 더 이 꽃밭이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이 하나의 노란 꽃의 시작이 여러분들의 자녀이고요. 그 전에 그 시작은 텃밭을 만들어주는 여러분 자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해방이잖아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자녀를 믿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 불안감의 눈을 불안감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를 바라보는 그런 시점으로 바라보고 아이들을 믿어주고 사랑한다면은 가정의 걱정, 불안감 다 사라지고 오히려 성가정을 이루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신부님 덕분에 지금 12주차 계속 부자 은행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 자녀로부터 해방, 하나의 작은 시작점으로 이미 시작을 했고 저 또한 이 많은 훌륭하신 신부님, 수녀님, 교수님들 사이에
그리고 저를 왕따 튤립처럼 저를 똑 뽑아서 기회를 주신 저희 시민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작은 이런 시작 그리고 시간,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텃밭의 걸음이 돼서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침은 다 같이 제가 항상 아침에 드리는 이 기도로 마치면 좋겠습니다. 마친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를 이어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는 저희 자녀를 은총으로 보호하시어 세상 부패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온갖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